자, 8월 시장 첫째 날 시작하면서 수산인더스트리란 종목이 상장합니다. 최근에 상장한 신규주들의 시가총액 규모가 꽤나 큰 편인데 오히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보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먹을 자리가 많이 쉽게 나올 수가 있기에 급등을 미리 잡아내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산인더스트리는 보시다시피 개인 경쟁률 3대 1, 기관의 경쟁률 130대 1로 청약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가지고 목요일은 성일하이텍과 같은 업종인 2차전지 리사이클 업체인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상장합니다. 아마 이 세비캠이라는 종목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을 텐데 제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가로 안에 유가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인더스트리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합니다. 발전 설비 정비 업체로 예전에는 기관의 수요 예측이 부진하면 확약이 거의 걸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수요 예측이 부진해도 최근 상장하는 것들 보면 기본으로 확약이 높게 깔리는 것 같습니다. 약 20% 정도의 기관의 확약이 있는데 이건 장담을 하지는 못하지만 혹시나 기관의 순매수 행진으로 인해서 주가를 공모가인 35,000원 위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상장 후에 기관의 수급 추이를 확인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모가 35,0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시가총액 규모는 약 5천억입니다. 상장 첫날에 ICH처럼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뒤에 관찰할 것은 기간의 수급 추이이며 첫째 날에 매도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둘째 날부터 수급이 기간의 순매수로 돌아서는지 그 순매수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관찰하는 포인트는 거래대금이 붙는 속도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ICH처럼 힘을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심상치가 않다면은 그 거래대금을 예측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규주는 보통 세력이 붙어야지 첫날에 크게 거래대금과 함께 급등이 나오는데 세력이 붙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작할 때 초반에는 거래량이 붙겠지만 그 뒤로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가지고 더 이상 거래량이 붙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보통 한 수천억짜리로 쳤을 때 5천억 이하 종목으로 쳤을 때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은 아무리 거래대금이 많이 나와봤자 1,500억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ICH는 거래대금이 700억 정도. 그러니까 수산인더스트리도 세력이 붙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이라면 초반에만 잠깐 거래가 되었다가 거래대금이 아마 1,500억을 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1,500억이라는 수치도 하루 종일 수치이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초반에 거래대금이 얼마나 빠르게 붙는지를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거래대금을 예측하는 것도 초반에 거래대금이 1,000억까지 붙는 속도를 보고 이 종목은 남은 시간 동안 어느 정도 거래량이 대충 더 붙겠구나. 그렇게 남은 시간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주가 처음 시작할 때 이후에 처음 시작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계속 거래량이 붙어가지고 1,500억, 2,000억을 9시 반도 안 되는데 뚫어주거나 좀 더 넉넉 잡아가지고 한 10시 이전에 2,000억을 뚫어줄 기미가 보인다면은 그 종목은 하루에 3,000억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가 됐는데도 거래량이 늘어나진 않고 턱없이 부족하다면 1,000억도 되지 않는다면 상승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거래대금이 붙는 속도와 그리고 분봉 캔들 시초가를 회복해 준다든지 오전 고점과 거리가 좁혀진다든지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수산인더스트리도 아무도 관심 없는데 혹시나 첫날에 거래대금이 붙게 된다면 거래대금을 예측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첫날에 거래대금이 붙지 않는다면
그 뒤로 기간의 수급 추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올 것 같다 싶으면은 공모가나 초반에 형성이 되었던 가격, 첫날 시초가 가격을 현재 거래되는 주가와 차이를 계산해서 가깝다면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간에 수급이 붙는다는 것은 상장하고 나서 기간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둘째 날부터. 첫째 날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둘째 날부터 기간에 순매수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두 배 뻥튀기 종목을 싫어하긴 하지만 둘째 날부터 기간에 수급이 붙게 된다면 주가가 고점을 뚫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JP 모간이 밥그릇을 다 뺏어가고 있는데 누닛이라는 종목에서 저도 오버나잇을 했을 때 기간의 수급을 보고서 예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28일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길래 접근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JP 모간이 단타 쳐가지고 이런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아예 관여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면 기간도 계속 들어올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기간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얘들이 단타 치면서 주가를 완전히 망쳐놓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쉬운 게 뭐냐면 JP 모간 프로그램 단타의 알고리즘이 기간의 순매수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의 순매수가 강하게 신규주에 들어오면 힘을 받을 것을 알기에 또 단타치기에 적당하다는 것을 알기에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마다 붙어가지고 시세를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로노이도 어느 순간 기간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걸 같이 따라 붙어가지고 단타 친 다음에 시세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외국인이 아예 관여를 하지 않고 기간의 수급이 계속 순매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고점 뚫고 계속해서 고점 뚫고 시세가 꽤나 괜찮게 나온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외국인 단타까지 변수가 되어서 혹시나 수산 인더스트리에서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고점을 뚫어주는 과정에서 적당히 먹고 빠지던가 외국인이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면 엇박자를 유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특이점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ICH는 거래대금이 700억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죽는 종목이라면은 다른 종목과 다를 것 없이 이런 식의 차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는 차트.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최소한 이 몸통을 회복해준다. 최소한 3만원 이어서 다시 마감을 해준다면은 그때는 신고가를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공략을 하는 것이고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둘째 날에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둘째 날에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것은 그 다음 날에 2.5% 위에서 계속 놀아준다면은 한 번쯤은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슈팅이 나오던가 꾸준히 올라가던가. 시간의 거래 종가가 21,400원인데 장 초반에 봤는데 계속 21,400원 위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안 빠진다는 것을 의심하고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주들 보면은 최근에 상장한 것들 특이점만 발견되면은 공략할 만한 것들이 널렸습니다. 그 특이점이 발견이 안 된다면 공략을 하지 않겠지만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관찰할 종목들 많은데 신규주까지 신경 쓰게 되면은 쉴 틈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제가 두 배 뻥튀기 종목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PSP도 한 번도 매매를 하지 않았으며 성일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예외를 두었는데 자, HPSP 이 종목은 첫날에 1200억 원, 그 다음에 1200억 원. 거래대금이 첫날, 둘째 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배 뻥튀기 된 상태에서 억지로 매매를 하지 말자 생각을 했는데 HPSP와 성일 하이텍 시가총액 규모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거래대금 규모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첫째 날에 3,700억 나왔고 둘째 날에 바로 오전에 시세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2,500억이 나왔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2,500억은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을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초반에 적당한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 됩니다. 주가가 크게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금요일의 저가 89,600원, 그리고 첫날에 반등이 나올 때도 8만 원 후반대를 좀 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잠깐 빠지긴 했지만 이 후반대 가격인 88,000원에서 89,000원 이 근처, 처음에 반등할 때도 첫날에 9시 한 5분 전에 반등할 때도 이 자리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두 배 뻥튀기라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세비캠이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업종이 괜찮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자리에서 잘 빠지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가 중요한지만 알고 있다면은 빠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매매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방심할 것은 없어서 제가 모니터 2개를 쓰는데 다른 부모니터에서는 항상 신규주 화면을 켜놓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루닛이란 종목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5%가 급등했습니다. 정규시장에서 올리지 않고 정규시장에서는 해먹고 도망만 가더니 하루 종일 빠지더니 시간의 거래에서 가뿐히 5%를 올렸습니다. 신규주가 시간의 거래 오른다면 함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오른 가격에서 함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 하더라도 차라리 양봉으로 마감하는 게 낫습니다. 그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확실하게 양봉에서 마감을 해준다면은 그 뒤에도 먹을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확실하게 양봉으로 마감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수도 있거나, 초반에 뭐 갭상승 뜬 다음에 왔다 갔다 거리다가도 주가가 역시나 그 시초가 근처에서 잘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 공략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규모가 전부 4천억, 5천억, 1조 규모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집중만 해준다면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그 특이점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HPSP인데 이 종목은 처음부터 제가 걸렀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없지만 일단 차트는 멀쩡한 상태입니다. 차트는 멀쩡한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 끊기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초반에 거래량이 심상치 않게 붙는다면은 그때 공략을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종목을 관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면은 전부 다 신저가 갱신 중,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는 종목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언제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관찰할 만한 종목이 없으며 최근에 상장한 5개 HPSP는 저는 관심은 없지만 굳이 포함하자면 딱 5개에서만 특이점이 나오는지 발견했다가 특이점이 나왔을 때만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들처럼 이런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기에 절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최근 다른 대형주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8월 시장에서도 역시 신규주 관찰은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움직임이 나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